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에도 도지은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이현석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1부 보시면서 보낼까 말까 밀당하셨던 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오늘 누구보다 자세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아이돌 이현석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도 함께 도와주실 주식계 아이돌 이현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2부에는 아이돌이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위원님? 아, 네, 물론 좋긴 하지만 너무 과찬이어서 아닙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돌 같이 또 준수하시고 또 이렇게 스마트하신 위원님께서 2부도 여러분들의 주식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전화 문자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방송 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슈뿐만 아니라요. 섹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봐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는 우리 이현석 위원님과 장중에도 같이 대응해보고 싶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 탭 누르시고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더 대응해보실 수 있고 위원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정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 위원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하기 전에요. 국내 시장 오늘 마감 시황은 어땠는지 캐스터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내년 대선 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또 트럼프는 나토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시장 오늘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남북 경협주는 약세를 보이는 등 이런 종목장이 혼조를 보인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73% 하락해 206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이 계속 살벌한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우리 시장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중 무역 전쟁 외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실망감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거래일째 연속 순매도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줬지만 지수의 하락을 붙잡기는 부족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금 IT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하락하는 중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두 달 만에 4만 원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낫다는 평가가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수급 악화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특히 LG화학은 현재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로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이 소송 과정에서 핵심 고객인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4% 이상 급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는 반짝 상승으로 630선까지 터치했는데요. 하락 전환하면서 62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추정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오늘처럼 같이 순매수해주지 않으면 연말 랠리에는 이득을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코스닥에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10% 급락했던 HLB가 오늘 8%가량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NC소프트가 신작 게임이죠. 리니지2M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펄어비스도 동반 1.7% 올라주면서 상승에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들 중에서는 헬릭스미스와 메디톡스가 눈에 띄는데요. 헬릭스미스는 5일 전에는 종가 97,000원대 기록했다가 지금 꾸준히 하락하면서 오늘 82,000원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디톡스도 1% 정도 떨어졌는데요.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의 유통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는 소식에 오늘 1.06%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시장 수급이 계속 악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무역 전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이현석 전문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시죠. 네,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란 쉽지 않죠.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도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이현석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 200%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과 나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 오픈 채팅방도 200%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 안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 무섭게 이제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문자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종목은요. 파워로직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620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9,730원이고요.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파워로직스 제가 보니까 오늘 조금 윗골이 달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해서 오늘 종가 기준 9,570원에 마감을 했는데 파워로직스 2차 전지 관련주 맞나요, 위원님? 네,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그것보다 메인 사업은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실제로 제가 눈으로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이제 분기 보고서의 사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실제로 이 비중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비중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품, 상품 매출. 근데 이제 P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4.9% 전체에서 한 5%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 요 이제 품목은 배터리, 전원 상태를 요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6.1%. 그리고 이제 CM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카메라 모듈의 줄임말인데 이게 84.5%죠. 그래서 사실상 이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은 카메라 모듈 이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카메라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MC넥스를 비롯해서 지금 파트론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MC넥스가 가장 이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5G 같은 경우에도 KMW라는 대장주가 결국 신고가를 경신하고 계속 가면서 여러 이제 다른 기업들 주가도 동반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MC넥스 이 차트를 중점적으로 어떤 이 카메라 이 투자 지표로 좀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카메라 모듈이 옛날에 앵커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핸드폰을 사셨을 때 카메라가 몇 개가 핸드폰에 달려 있었나요? 보통 한 개 달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핸드폰을 샀을 때는 카메라 딱 한 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징그러울 정도로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죠. 3개까지 봤어요. 네, 지금 이제 3개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쿼드라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4개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핸드폰 한 대당 카메라가 1개가 달렸는데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다음에 이제 4개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오, 그러면은 네. 결국 그 수혜를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이 온전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핸드폰만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지금 뭐 5G로 인해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또 열릴 것이다 하는데, 자동차에도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또 CCTV도 있죠. 카메라가 안 필요한 산업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뭐 AI 나와서 이 로봇 시대가 또 본격화되잖아요. 그럼 로봇에도 카메라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진정한 이제 카메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카메라 업체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최근에 생산 실적이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이 기업이 잘 나가는구나,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MC넥스, 파트론, 이제 그런 여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 3분기 공장 생산률 자체가 가장 높은 기업이었어요. 그 말은 가장 활발하게 카메라 모듈을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MC넥스가 이 카메라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계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파워로직스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은 계속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그런 이제 준비 과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앞으로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지금은 약손실 구간이지만 조금 보유를 더 하셔서 모멘텀 이슈가 터지면 이제 더 극대화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보유하셨다가 이제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나고 부각이 되면 그때 이제 매도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전화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W 중해제약이요. JW 중외제약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43,000원에 15% 사가지고요. 네. 요새 기관이 많이 사가지고 15% 더 추매해서 지금 36,000원인데 어떻게 네. 될까 해서요. 매수가 많이 낮추셨는데도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네네. 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 단가는 총 이제 36,000원이시고 비중은 30% 맞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3만 원대가 깨져서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전에 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네.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 이 큰 폭발적인 성장은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서 올라왔다라고는 좀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바이오주들, 뭐 HLB나 다른 진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에 비해서는 안정성적인 측면은 크다. 근데 반면에 다른 글로벌 임상 신약을 지금 개발 중인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주가의 지금 최근의 흐름만 봐도 그 기대감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바이오 투자를 지금 비중 30%를 가지고 난 비중 30%는 무조건 바이오 투자 할 거야, 그런 지금 생각이시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JW 중해제약보다는 좀 더 이제 바이오 특색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흐름을 봐도 주봉상으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위아래 이 진폭이 거의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대부분 어떤 이 투자 주체들이 매수 매도를 하냐,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진짜 이 은행에 넣는 것보다 그래도 나 한 1, 2% 정도 더 수익을 낼 수 확실하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앞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좀 어떤 투자 주체를 분석을 해봤을 때 좀 굴리는 금액이 큰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주로 건드리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도 보니까 뭐 엄청 많은 편도 아니고 그동안 사실 거래량이 거의 씨가 말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 거래량이 10만이 안 될 정도니까요. 사실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 우리가 꾸준히 투자를 해서 한 10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아니면은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유해서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아니면은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이제 배당주 투자 그렇게 뭐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분류를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해요. 이 JW 중해제약이라는 이 기업의 포지션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할 바에야 저는 은행 적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진짜 이제 뭐 주식 투자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 하면 제가 뭐 뒤에서 뭐 계속 이제 매주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장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LOV 러브 섹터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실이 조금 되시지만 조금 뭐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면서 큰 이제 심리적인 부담 없을 때 좀 정리를 차차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장주 위주 확실한 성장이 있는 뭐 5G, OLED, 전기차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손실이 크셔서 걱정도 크실 것 같은데 이 종목보다는 뭐 포트폴리오상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LOV 섹터에 대한 설명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더욱더 많은 좋은 성장주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또 JW 중해제약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 고 하네요. 다음 전화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DKT입니다. 오늘 매입했습니다. 오늘 매수하셨고 DKT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한 15% 정도 되고요. 네. 매수가는 13,000원입니다. 13,000원 정도. 오늘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OLED 쪽으로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투자된다고 그런 말씀이 들려가지고 아우, 네. 이슈를 정확히 좀 또 알고 계시군요. 좀 네. 투자하려고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말씀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올레드 쪽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을 보고 탑다운 어프로치식의 투자를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다 분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5G 시대 열린다 그러면 5G 투자하시고 올레드 시대 열린다 올레드 투자하시고 전기차 시대 열린다 전기차 투자하시고 그중에서 그냥 시가총액 가장 높은 기업을 사면은 돈을 안 벌래야 안 벌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성장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가고 못 배기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근데 올레드도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요. 분명히 좋은데 문제는 올레드 투자가 언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 산업이 언제 정점을 찍을 것이냐. 그게 이제 투자의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DKT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뭐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또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DKT 같은 경우 뭐 Y옥타라고 해서 이게 또 뭐 이제 미래 좀 스마트폰 시장에서 또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시고 계속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산업의 흐름과 발맞춰서 가시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올레드 산업 자체는 한 내년에서 내후년 한 상반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투자해도 되겠죠? 네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의 또 종목이죠.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DKT 같은 경우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차근차근 투자하시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은요. 대양전기공업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1,800원이고요. 10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지금 수익권이시라서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100%이니만큼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게 투자가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아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제대로 수익이 난다. 굉장히 뭐 많은 말이 있는데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고 비중 100%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굉장히 불안정한 증시 상황 속에서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네,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좀 명확합니다. 이분은 저점 매수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대양전기공업이 주봉 차트인데 정말 깔끔해요. 정확하게 이 11,000원 부근을 찍으면 그때가 거의 최저점이고, 그리고 한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면 누군가 사는 주체가 있어서 오르고, 올라가면 또 팔아서 다시 내려오고, 그런 종목이란 말인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 나오는 기업 좋아하거든요. 뭐 글로벌 증시가 어찌됐건 나는 성장주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이렇게 규칙적인 움직임 반복되는 이런 기업이 좋다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을 해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가 자세한 거는 잘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네네.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해요. 보면은 뭐 이제 이 주요 제품 보시게 되면 LED 조명, 방폭 조명. 저는 방폭 조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전자 시스템 쪽도 하는데 선박용 항해 통신 장비. 그럼 조선 섹터로도 네. 또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 조선도 건가요? 희한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 제품 보면 또 선박용도 있는데 철도 차량용도 있어서 선박용 배전반도 하고 그다음에 철도 차량용 배전반도 합니다. 사실 뭐 저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분석해봤고 좋아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 사업을 하는 회사는 이 분석하기가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실적이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왜 정확하게 계속 뭐 글로벌 증시와 상관없이 계속 박스권을 이뤘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11,800원에 매수 잘 하셨고 지금 수익 나고 계시니까 계속 그렇게 매매를 하셨던 것처럼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 가면 또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11,800원 오면 또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내시고, 계속 그렇게 뭐 반복적인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흐름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박스권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보령제약이요. 보령제약. 혹시 시청자님 지금 TV로 저 보고 계신가요? 볼륨은 쭉 낮춰주시고 전화로 저랑만 통화할게요. 네. 네, TV 볼륨은 줄여주시고요. 보령제약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400원이요. 16,4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인데 그거 따라잡아가지고 너무 고점이에요. 올라가는 걸 따라잡으셨어요? 예, 올라갔다 내려오길래 잡았는데 그 가지고 가도 되나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일단 뭐 보령제약 잘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위장약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셨겠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기존에 있던 위장약 관련 기업들이 퇴출당하면서 반사이익을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다. 사실 이전에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산업에서 이러한 어떤 투자의 기회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수혜를 볼 수 있냐, 얼마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냐가 핵심 투자 포인트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위장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이 주가가 막 2배가 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실적적인 부분 안정적인 기업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25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내외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해 한 500억 가까이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시가총액 보시면은 거의 7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위장약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보령제약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그거는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 수급 많이 늘어났고 수급적인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이슈는 이미 시장에 다 퍼진 이슈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지금 없고 지금 이제 위장약이 관련 이슈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여기에서 한 4, 5% 정도 상승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소문이 들리나.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을 찍을까요? 네, 근데 정고점을 막 엄청 많이 넘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고점이 16,7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17,000원까지 가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 지금 거의 이제 16,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하신 가격 16,400원 정도가 왔을 때는 그때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기는 오겠어요? 네, 수급적인 부분도 크게 나쁘지는 않고 일단 한 여기에서 4, 5% 정도는 한 번 더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제가 좀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요. 네. 예, 한 7,000원 매수가 오면은 그냥 매도하면 되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 부근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 4%에서 5% 정도 반등 시 매도하셔라라고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CD라는 종목이고요. ICD요. 예, 매수가는 18,300원이고요. 18,300원이시고요. 예, 매수 네. 비중은 50%입니다. 50% 정도 비중이 네. 적지 않으신데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최근에 저는 이 회사의 그 리포트를 보고 네.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쭉 종합해서 보고 네. 이 회사가 창사 이래 내년에 올레드에서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장 기술력이 앞선 그 회사라고 보고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꼼꼼히 하셨는데 또 우리 이현석 많이 전문가님께서 좋아하는 또 잘 봐주시는 섹터를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너무 전화 잘 그렇습니다. 주셨고 이현석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다 여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랑 안녕하세요. 이제 잘 맞으실 좀 투자자 분이신데 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쇼핑하듯이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책에서 쇼핑하듯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쇼핑은 그냥 투자가 아니라 소비잖아요. 근데 소비를 하듯이 투자를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투자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업 보고서도 보셨고 여러 이제 정보를 취합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아주 좀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물론 저는 뭐 최근에 특히 주목하는 게 외국인 매수 여부 네네. 를 보는데 지난 11월 17일, 18일 19,900원 찍을 때 네. 이틀 외국인 동안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98만 주가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10%에서 네. 15%로 5%가 뭐 이건 10% 그러니까 50%가 늘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그냥 거의 100만 주에 가까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 바보 아닌다며 이거 그냥 들어올 리는 없다. 내년에 네네. 그렇죠. 실적이 뭐 아마 뭐 대폭 성장하고 뭐 매출액도 그렇고 한 네.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네. 금년도 매출액은 1,500억인데 볼 거 없고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는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는 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 투자의 이유가 예.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수급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이 차트상에 외국인 보유 비중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예. 근데 보시면은 자, 2019년 올해 초에 외국인 비중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었죠. 크게 그렇죠. 줄어들어 놨다가 갑자기 또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고 우리가 외국인 따라잡으면 무조건 투자에 성공한다. 그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실적을 예. 보면서 보니까 이제 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런 거는 결국 어떤 추세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해요. 근데 그게 뭐 단기적으로 큰 수급이 들어왔다, 단기적으로 또 크게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예. 지금 이제 산업적인 분석을 일단 뭐 이렇게 보고 올해도 좋다라고 들어가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해요. 그리고 이 IC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 매출 비중이 좀 있는 기업이죠.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중소형 올레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투자 포인트로 계속 잡아 나가시면 되겠고, 실적 역시도 이미 지금 상태에 뭐 실적 다 한번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이미 지금 구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만 해도 고평가는 아니에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계속 홀딩 하셔서 네. 비중이 50%신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 투자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네. OLED를 지금 좋게 보고 계시니까 사실 ICD만큼 좋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꽤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기업을 좀 골고루 좀 그 산업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끊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이제 이 회사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네.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직전 그 종가상으로 고점이 19,500원 선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게 조금 저걸 뚫어야 뭐 가는 것도 제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인 측면을 물어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고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더 못 오를 확률이 기술적 분석 차트로 봤을 때는 있지 않냐. 근데 저는 오히려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예. 지금 원래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고가예요. 네네, KMW 5G 같은 경우에도 산업적으로 다 신고가가 나오면서 치고 짜자작 치고 갔고 결국 산업이 성장하는데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매물대가 싹 없는 상황에서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새로 그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 분석상으로도 좋고 기본적 분석상으로도 올레드는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향후 전망도 좋고 제가 그래서 러브 섹터 중에 올레드를 괜히 넣은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인 게 티가 납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또 기술적으로 또 봐주셨고 또 이슈적으로 또 테마적으로 또 봐주셨으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과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까지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이현석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또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다음 문자는요. 두산 퓨얼세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8,390원이고요.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두산 퓨얼세일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이게 이제 뭐 앞에서 두산 종목 상담을 해드렸지만 네. 이 두산에서 분할돼서 신설돼서 이제 나온 회사죠.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향후 이제 중장기적 전망은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중장기적 전망은 모두 다 좋다는 겁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미래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일환으로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두산 퓨얼셀이랑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 두 개가 이제 똑같이 분할됐는데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무려 이제 5번이나 갔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지금 뭐 한두 번 가량밖에 가지 못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장성의 어떤 차이거든요. 다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해도 똑같이 성장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성장성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두산 퓨얼셀을 산다? 저라면 두산 솔루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쪽에 만약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홀딩을 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욕심쟁이야. 나는 좀 더 큰 수익을 발휘하시면 더 큰 성장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앞서 상담을 해드렸던 두산 종목에서 좀 이제 파생되어 나온 종목이죠. 이제 두 개의 종목이 있겠지만 조금 더 성장성에 기대가 된다면 두산 솔루스에 조금 더 그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종목들은 함께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요. 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와 문자는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열려 있고 문자는 샵 4989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하셔서 이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종목 상담 시간 계속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상단에 배트맨 이현석 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종목 이야기들 더욱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그램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못다 하신 분들은 그때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의 트레이드마크죠. LOV 섹터 중에서 오늘은 또 제가 알기로는 EV, 전기차의 V에서 이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위원님? 네, 일단 이 LNG 그 LOV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첫 번째 이제 L 같은 경우에는 이 LNG의 L. 그래서 네. LNG 시대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코앞에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MO 2020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지금 뭐 앵커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좀 심각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북극곰은 네. 매일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한 뭐 다큐멘터리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개발될 수밖에 없는 측면, 그게 바로 이제 LNG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러브 섹터의 5G, 5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가장 핫한 토픽입니다. 뭐 5G 내년에는 더 크게 갈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대부분 단기 투자자분들이시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하세요. 그렇죠. 누가 봐도 내년에 좋은데
오래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좀 돈 많이 버셔서 좀 이제 배부르게 그렇게 보내고 싶으신데 그런 마음 저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크리스마스를 한번 또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기약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전기차 섹터 바로 이제 이 EV 전기차 섹터입니다.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E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테슬라 픽업 트럭 출시됐고 전 세계가 수소차가 아닌 전기차 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상담을 해 드린 네. OLED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력 속에 수익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렇게 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OV 섹터와 여러분들 투자 러브 하시면은 분명히 이 계좌도 굉장히 러블리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러브 섹터 중에서 EV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LG화학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LG화학 왜 이렇게 안 올라? 전기차 뭐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팔린다 그러고 전기차 시장 아직 초기 시장이고 결국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답답해서 투자 못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기차 지금 전체적인 이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에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지금 비중이 작아요. 지금 5%도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이 5%의 비중이 만약에 내연기관차 시장, 전체 이 자동차 시장에서 한 50%가량 올라온다.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 급등한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결국 시간 싸움인데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 주가가 강력하게 오르는 타이밍, 그 상승 모멘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리거를 정확하게 좀 짚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전기차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2025년에 NEV라고 해서 그러니까 EV는 전기차인데 앞에 N이 붙었습니다. 이게 신에너지 차를 통틀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정복상담 해드린 두산 퓨얼셀 같은 게 연료전지죠. 연료전지로 가는 신에너지 차 그리고 또 이제 순수 전기차 BEV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차들을 다 모아서 NEV라고 하는데 요 이제 비중이 상향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원래는 2017년에는 이 비중을 20%로 맞춰야 된다. 언제까지? 2025년도까지 20%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여러분들이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까지 사실 5년밖에 안 남았는데 20%에서 25%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5%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폭 축소를 하면서 지금 뭐 중국 시장이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지배적이기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중국에서 전기차가 엄청 많이 수요가 몰리면서 팔렸는데 그 다음에 보조금이 대폭 축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안 사요.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항상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이 가격이 일단 첫 번째죠. 그래서 가격은 비싼데 보조금이 사라져 버리니까 더 가격이 비싸 보이고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뭐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뭐 아직 중국 시장에 진출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 전기차 당분간은 힘들다. 그런 분석이 나온 건데 결국 이제 이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내에서
공평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이 깔린 것이다.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뭐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도 이 보조금 관련 부분에서 우리나라 또 배터리 3사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중국도 문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와 또 여러분들 맞물릴까요? 바로 미중 무역 전쟁과 또 맞물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너희 금융시장 개방해라. 근데 개방을 하되 확실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너희가 잘못됐을 경우에 보상을 해줄 것인지 법제화를 해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 엄청난 수혜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 미일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반도체 수혜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봤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미래의 반도체가 배터리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트리거 장치 그리고 어떤 이 중요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이 중국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의 진출 이러한 이제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항상 관심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 계속 하락한다라고 해서 주가 하락하니까 나 주식 안 할 거야. 나 전기차 투자 안 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무조건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딱 어떤 터닝 포인트가 딱 나오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뭐 확실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에는 조금 약한 이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슈는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전기차 관련 수혜주 사실 뭐 제가 계속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굉장히 좋은 이 종목을 하나를 힌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힌트는요, 당연히 이제 전기차 관련 주겠죠.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외국인 수급 다들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이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이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만 봐도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년에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내년 전망에 특히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2배 증가하면 사실 뭐 주가도 2배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배트맨 저희 오픈 채팅만 검색을 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개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최대 수혜주고 최근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목이고 또 내년 전망이 특히 밝다 이렇게 3가지까지 꼽아주셨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분명 금방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서도 이 종목인가 저 종목인가 헷갈리신다,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 어플 키셔서요.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 탭이 있습니다. 그쪽 눌러서 우리 오픈 채팅방 이현석 의원님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이렇게 LOV 섹터,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LOV sek터 들어봤는데 뭐 이런 종목들 물론 좋지만 네. 당장 내일 네. 좀 시장을 대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내일장 전략. 내일장은 지금 이제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어제는 정말 최근 들어 최악의 어떤 그런 이슈가 나왔다면은 네. 지금은 최고의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이제 속보로 제가 말씀을 해드렸지만 네. 원래 이제 중국이 계속 미국 측에 요구를 한 거는 기존 관세 철회를 해라. 그러면은 기존 관세 철회하면은 우리도 너의 뭐 농산물 구매 뭐 2~3배 확대해라 그러는데 요거 들어주겠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 관세를 다 철회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선 전까지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손에 쥐어진 카드는 관세 철회예요. 근데 이 카드가 쪼커죠. 근데 처음부터 이 쪼커를 내겠느냐? 안 낼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했는데 지금은 잘하면 트럼프가 쪼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에이스 카드도 들고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또 조커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요번에 기존 관세를 어느 정도 철회를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다른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자 핵심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고,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지금 시작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 계속 거의 24시간 돌아가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열리고 나서도 내일 뭐 미국 증시 비롯해서 여러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 내일은 투자할 만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 위험 자산 선호도도 레벨이 나눠지는데 급격한 위험 자산 선호도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뭐 이제 뉴스로 명확하게 12월 15일 관세 추가 유예 소식이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속으로 12월 15일 관세는 유예가 되도록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당분간 투자를 하시면 그게 좀 정확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문의 LOV 섹터와 또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아니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이현석 위원님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날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2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팁 들고 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